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제목은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엔비디아 대 AMD, AMD 대 엔비디아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 두 기업은요. 반도체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엔비디아의 경우 지난 5년간 주식의 가격 성장률이요 1899% 정말 엄청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AMD는 더욱 놀랍게도 지난 5년 동안 주식의 가격이 2600% 올라갔습니다. 자, 그만큼 엔비디아와 AMD는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그런 효자 종목입니다. 오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AMD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관전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와 AMD가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 상승을 이미 지난 5년 동안 보여왔는데 아직도 이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매우 궁금한 상황이죠. 이 부분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로요. AMD는 과연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와 AMD 향후 비즈니스 전망은 어떤지 함께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시작하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 함께 부자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Price Annual Change. 과연 최근 2년 동안 어떠한 종목이 좀 더 나은 주식 가격의 상승세를 보여왔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면요. 2019년에 76.2%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사실. 하지만 AMD를 보시면요. AMD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상승폭이 148%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리턴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준 그런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보시면요. 현재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죠. 아직도 7월 초니까 단 반년 만에 엔비디아 67%의 상승. 이대로 가면 100% 넘는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현재 16%니까 이 추세를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면 연말에 가서 한 30%가 넘어가는 주가의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기 Price Annual Change 2year 같은 경우는요. 2019년의 경우 AMD가 다소 앞서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2020년은 엔비디아가 그 승기를 잡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스코어는요. 4대4 동점으로 첫 번째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볼 평가 기준은요. Price to Earning, 즉 PE 레이시오죠.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링 PE 레이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거죠. 지난 12개월 동안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만들어낸 프로핏, 수익을 가지고 프라이스, 주가, 시총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가 합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7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난 12개월 동안 만든 어닝, 프로핏의 73배가 넘는 가격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P 레이시오 S&P 500의 평균을 살펴보면요. 21배 정도 돼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S&P 500에 있는 한 기업을 주가 시총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하고 그 기업을 100% 내 기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21년 동안 똑같은 수준의 프로핏을 내가 그 회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21년 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하고 22년째부터 들어오는 수익은 나의 순이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죠. 왜냐하면 21년 동안은 돈을 못 벌지만 22년 차부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익은 모두 나의 것이 되니까요. 따라서 한 회사에 투자를 할 때 P 레이시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 시총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고 이 기업을 지금 사면요. 만약에 앞으로 기대되는 프로핏이 늘지 않는다면 이 기업을 산 다음에 내가 손익분기
본전을 찾으려면 7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는요, 포워드 PE 레이쇼를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 말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가지고 PE 레이쇼를 다시 계산해 보면 60으로 떨어집니다. 즉, 그 말은요, 앞으로의 어닝이 지난 12개월의 어닝보다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좋은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E Growth Ratio, 즉 PEG라 그러죠. PEG 레이쇼는 어떤 의미냐면, 자, PE 레이쇼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PE 레이쇼가 높아도 우리가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프로핏이 계속 성장을 한다면 높은 PE 레이쇼를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로스 레이스로 PE 레이쇼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73을 그로스 레이스로 나눴을 때 3.4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그로스 레이시 한 20% 정도 된다는 얘기죠. 73을 20으로 나누면 한 3.5 정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는 순이익이 매년 20% 정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구나. 따라서 73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PE 레이쇼를 가지고 있지만 그로스 레이트 또한 20%가 넘기 때문에 PEG 레이쇼는 3.4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분석을 AMD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더 심각하죠. 트레일링 PE 레이쇼가 124나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AMD가 앞으로 프로핏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수익의 수준을 앞으로 회계 연고에 계속 반복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을 주고 이 기업을 사면요 124년이나 걸려서야 본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포워드 PE 레이쇼를 보시면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프로핏을 가지고 PE 레이쇼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24였던 게 64로 떨어집니다. 즉 수익이 지난 12개월 동안 굉장히 부진했다는 거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PE 그로스 레이쇼가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그로스가 지금 좋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로스 레이시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PEG 레이쇼는 지금 1.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S&P 500의 PEG 레이쇼 평균은요 1.3이 좀 넘습니다. 따라서 AMD의 PEG 레이쇼 는 모든 성장주 말고 가치주까지 다 포함했을 때 나타나는 1.3 넘는 PEG 레이쇼와 비교해서도 별로 손색이 없는 좋은 PEG 레이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주는 점수는요 2점, 2점, 4점 엔비디아 가지고 가고요. AMD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1점, 2점, 8점. 따라서 현재까지 배틀에서는 초반이긴 하지만 15대 12로 의외로 AMD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ice per Book Ratio. 여기서 book이라는 것은 기업의 장부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Book Value. Book Value에 비교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Value에 비한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되고 11배, 12배, 14배. 최근에 들어서 MRQ라는 것은 Most Recent Quarter. 지난 회계 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배나 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보다 가격이 18배나 뻥튀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AMD 보시면 거의 마찬가지죠. 18배, 16배, 24배, 18배, 20배. 역시 엔비디아에 비해서 결코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더 나쁜 레이쇼를 AM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 모두 프라이스 퍼 북 레이쇼는 좋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P 500 평균 프라이스 퍼 북 레이쇼는요 3 정도 됩니다. 3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지금 보시면 20하고 18이기 때문에 평균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더 높은 안 좋은 수치죠. 따라서 제가 주는 점수는요 5점 만점에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Price per Sales Ratio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1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 말고요 매출이 있잖아요.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Price to Sales Ratio의 S&P 500 평균은요 한 1.5배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와 AMD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rice Sales Ratio가 내년에 16.5배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 해에 엔비디아가 벌어들일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총액이 16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2022년에 기대되는 매출의 양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은 14배 정도 된다. 하지만 평균 S&P 500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2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16, 14는 너무나 높은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AMD 보시면요, 그래도 좀 낮죠. 2020년 기준으로 지금 7.8배, 2021년은 8.2배. 따라서 엔비디아 비교했을 때 프라이스 퍼 세일, 즉 AMD가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AMD 5점 가져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점수는요, 엔비디아 17점, AMD가 22점입니다. 지금 점수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네요. 초반이긴 하지만 과연 엔비디아가 AMD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다음 라운드는요, 프로피터빌리티, 과연 이 기업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핏 앤 오퍼레이팅 마진을 살펴볼 건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프로핏 마진이 28%가 넘습니다. 오퍼레이팅 마진도 29% 정도 되고요. TTM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레일링 12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마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한 기업이 전체 매출의 29%, 28%를 마진으로 남긴다는 건요, 엄청난 마진율입니다. 지난 배틀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30%가 넘는 프로핏 마진이었죠. S&P 500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정도의 수익을 내는 기업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도 28%가 넘는 프로핏 마진은요, 산업 평균의 3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치예요. S&P 500 평균 프로핏 마진은요, 10.7%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는 $100를 만약에 매출을 올리면 28달러가 순이익으로 남는 엄청난 프로피터빌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MD 보시면 많이 떨어지죠. 프로핏 마진은 10%가 채 되지 않고요. 오퍼레이팅 마진도 10.6% 정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MD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프로핏 마진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 점수 많이 받겠네요. 프로핏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5점 만점에 5점 가져가고요. AMD는 2점에 그칩니다. 따라서 현재 점수 역전됐습니다. 27대 26으로 드디어 엔비디아가 앞서갑니다. 다음 라운드는요, 레비뉴 그로스입니다. 지난 5년간 매출의 성장세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보시면요, 2017년에 37.9%, 2018년에 40.5%, 2019년 20.6%, 지금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MD 같은 경우는 2016년에 7%, 2017년에 22.9%, 2018년에 23.3%, 2019년에 4%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네요. 따라서 두 회사 모두 레비뉴 그로스 레이트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정세, 그리고 차이나와 미국의 관계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하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매출 성장세는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AMD 3점 가져가고요, 엔비디아 2점, 따라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요 29대 29로 동률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평가 기준에서는 어떤 종목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 인컴 그로스입니다. 그럼 매출의 성장세가 그리 하였는데 넷 인컴, 프로핏은 과연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넷 인컴 그로스가 2017년에 100%가 넘었습니다. 171%, 2018년에 83%, 2019년에 36%, 그리고 현재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4.7%, 2017년에 93%, 2018년에 1000%가 넘는 그런 무서운 넷 인컴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가 조금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죠. 따라서 두 회사 모두 인컴 그로스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 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2021년, 2022년 돼서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예전의 실적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면 두 회사의 주가는 정말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스코어는요 32대 33으로 AMD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다음은 EPS 그로스, Earning per Share 그로스로 넘어갑니다. Earning per Share 그로스는요, 엔비디아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120%가 넘는 EPS 그로스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AMD 보시면요, 작년 대비 EPS 그로스가 366%가 증가를 했네요. 프리비어스 이어 비교해서는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AMD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랑 이번 분기를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 가까이 되고요, AMD는 무려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계 연도와 비교했을 때는 AMD가 월등히 좋은 모습 보였고요. 물론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았지만요. 그리고 지난 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AMD는 많이 떨어지고요, 엔비디아가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38대 39, 아직도 AMD가 1점을 앞서갑니다. 자, 이제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발란시트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 두 회사의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발란시트 먼저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죠. Debt to Equity Ratio입니다. Debt은 물론 부채고요. 부채를 equity, 자기 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debt이 많은지 아니면 자기 자본이 많은지를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Debt to Equity Ratio는 0.57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equity에 비교했을 때 부채가 5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양호한 수치고요, 건강한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AMD를 보시면요, Debt to Equity Ratio가 0.16, 즉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기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커런트 레이시오를 봐야겠죠. 커런트 레이시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 봅니다. 커런트 어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는 1년 내에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1년 내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캐시가 많냐 아니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많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엄청난 숫자를 보여줍니다. 10.29. 무슨 말이냐면요, 1년 내에 엔비디아가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10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기 보시면 AMD는 2.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커런트 레이시오가 1이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AMD 역시도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돈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배 넘게 더 많은 겁니다. 양호한 건데 엔비디아가 현금이 너무너무 많아서 10배 정도 더 많은 거예요. 그 유동성 부채보다. 이게 왜 좋으냐면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발생을 해서 에퀴지션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점수는요 48대 48 동점이 됐습니다. 다음은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연구 개발비는 과연 각 기업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요, 향후 5년, 10년, 나아가 20년까지 우리가 엔비디아, AMD의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향후 우리가 좀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지금 연구개발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골라야겠죠. 파란색이 엔비디아고요, 점선이 AMD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투자를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약간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네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매년 조금이라도 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연구 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평가 기준의 점수는요, 엔비디아가 만점 5점 만점에 5점 가져가고요, AMD는 3점에 머물렀습니다. 다시 엔비디아가 53대 51로 앞서 나갑니다. 다음은 Change in Shares Outstanding, 그러면 발행된 주식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란색이 엔비디아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게 AMD의 발행 주식 개수를 얘기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발행 주식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의 경우를 보시면요, 지금 발행 주식의 개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매년 변화하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주식의 개수가 느는 경우는요, 주식의 액면 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스톡 스플릿이라고 부르죠. 주식이
기업이 만약에 10만원짜리인데 10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바꿔서 액면 분할을 한다면 한 개의 주식이 10개로 늘어나겠죠. 이런 거를 주식 액면 분할 스톡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경우는요, 유상증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Paid in Capital Increase라고 부르죠. 이 경우는 뭐냐면 기업이 갑자기 어떤 현금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서요, 추가로 돈을 받고 스톡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경우에서 제가 주식 액면 분할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액면 분할은 기업의 가치도 변하지 않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는 변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나의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하지만 유상증자는 기존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만약에 주식의 개수가 올라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식의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유상증자를 하면 전반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져서 주가 하락을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AMD는 그럼 주식 액면 분할을 한 걸까요?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 걸까요? 굉장히 궁금해지죠?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저는 항상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물어봅니다. 구글에게 물어봤습니다. Has Advanced Micro Devices done any stock split? 액면 분할 한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정말 구글은 모르는 게 없어요. 여태까지 2번의 스플릿을 했답니다. 2번의 주식 액면 분할을 AMD가 했는데요, 첫 번째 분할은 1983년 8월 달에 했고요, 두 번째 분할은 2020년 8월에 했네요. 즉 2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근 20년 동안은 주식 액면 분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주식 액면 분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식의 개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는 것은 유상증자를 했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코어는요 55대 52로 엔비디아가 좀 앞서는 모습을 보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Return on Equity입니다. Equity는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우리의 경영진이 얼마나 많은 리턴을 올렸느냐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엔비디아부터 보시면요, 리턴 온 에퀴티 25, 26, 28입니다. 이 수치가 좋은지 알아보려면 마켓 평균을 봐야겠죠. S&P 500 평균 ROE, 리턴 온 에퀴티는요 평균 14%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500개의 기업의 평균이 14%인데 우리의 엔비디아가 22, 26, 28 정도의 리턴 온 에퀴티를 보여준다면 배 정도 되는 그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AMD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26, 28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다음 분기 건 나오지 않았고요. 따라서 두 기업 모두 리턴 온 에퀴티에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AMD가 조금 더 앞서갑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57대 55로 엔비디아가 앞서가는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평가 기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Sustainability 그리고 Analyst Rating밖에 없네요. 과연 최종 결과 어떻게 될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Sustainability ESG Risk Rating입니다. 과연 두 회사가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규제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를 알아보는 건데요.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둘 다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좋은 점수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어널리스트 레이팅이네요. 주식 전문가들, 주식 어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와 AMD에게 어떠한 미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nalyst Ratings and Target Price, 엔비디아부터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레이팅입니다. 지금 10군데의 투자회사의 어널리스트들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8곳의 투자회사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포지티브 그리고 이퀄 웨이트니까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프라이스 타겟 보시면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400이 되지 않죠. 그런데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460, 450 굉장히 좋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회사에서 엔비디아가 아직도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AMD 보시면요, AMD의 레이팅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의 투자 회사에서 AMD 지금 사야 하는 시점이다 라고 마켓에 알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퀄 웨이트 그리고 뉴트럴 나오니까 현재 어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AMD의 미래도 굉장히 밝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프라이스 타겟 보시면요, 프라이스 타겟이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현재 AMD의 주가가 52달러, 53달러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타겟 프라이스 보시면요. 56, 60, 66, 60, 67, 64, 52. 한 군데선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66. 따라서 현재 주가에 비해서도 한 10% 정도는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를 우리가 취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두 반도체 강자들의 대결 파이널 리절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배틀의 승자는요. 엔비디아 65, AMD 63으로 엔비디아가 오늘 배틀의 승자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주분들 많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미국 주식 배틀 경기 중계 마치고요. 오늘 경기를 바라본 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AMD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 5, 6년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요. 최근 1년이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AMD는 주가 상승도 꾸준히 보여줬고요. 매출도 성장하고 프로핏도 만들어내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서 2021년, 2022년 이후에 좀 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두 종목의 주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AMD는 엔비디아의 멋진 경쟁 상대다. 오늘 같이 확인하셨지만 모든 평가 기준에 있어서 AMD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에 비해서 경쟁 상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AMD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별로 걱정할 부분은 찾지 못했다. 앞으로 AMD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엔비디아 보기 드문 성장 우량주다라고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말고도요. 테그라라는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테그라는요. GPU와 CPU를 하나의 칩에 탑재한 그런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있잖아요. 모든 테슬라의 차량에 이 테그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고 테슬라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테슬라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훗날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계속 성장한다면 엔비디아, 그 테슬라에 들어가는 테그라라는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미래 역시도 굉장히 밝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엔비디아는 지금 성장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이미 우량주의 자리에 우뚝 올라선 기업으로서 보기 드문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건강한 종목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취합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공유하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주운이 단 3주 만에 구독자 15,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